항상 2,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는데 그냥 항상 2,000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그냥 그 더 이상 그 정도밖에. 아 대표님은 뭐 네. 돈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제가 버는 돈은 저한테는 좀 충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2천만 원 이상 벌면 물욕 있는 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는 해야 할 이유를 찾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할 변명을 찾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하나인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1억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 올해 1억을 벌 거야 1억을 벌 거면은 전반기 내에 나는 뭐 6개월 안에 5천만 원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보고 그러면 그게 세분화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가 내가 보이고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가 내가 보이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나는 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을 해버리면은 100억이라는 게 안 잡히잖아요. 예. 근데 100억을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진짜 세세한 계획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내가 하루에 얼마를 뭐 5년이라고 치면은 1년이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거의 한 1억 한 2천? 그러면은 하루면은 하루에 한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 수준에서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내가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꿈을 재설정, 뭐 이렇게 목표를 재설정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는 뭐 6개월 안에 어떤 걸로 8천만 원을 벌 거야. 그럼 어떤 거 8천만 원을 버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세워야 될 게 뭐 있을까? 1번 인스타그램 만들기, 인스타그램 1만 팔로워 달성하기. 2번 유튜브 이걸로 발성하기, 유튜브로 광고 수익 받기, 인스타로 광고 수익 받기.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나오면은 내가 여기서 시간을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밑에서 세분화 시켰으면은 뭐 출근 전 뭐 30분 동안 독서하고 여기서 인풋 쌓아서 이 아웃풋을 토대로 컨텐츠 만들기. 퇴근하고 뭐 40분 이거 해서 이걸로 유튜브 컨텐츠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밑에 것도 됐다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또 되게 거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시간을 관리해버리면은 2, 3, 4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할지 정확히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광고를 좀 많이 받았는데 간단한 거는 출판사에서 광고를 맡기려면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맡길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권민창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민창 대표님은 그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라는 책도 내시고 꽤 그 젊은 분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고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또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뭔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온라인 셀러분들에게도 사실 전문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먼저.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운영하시고 계신 채널도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마인드셋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면서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외 6권 총 7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 권민창 계정 약 8만 정도? 8만이 넘는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또 유튜브에서 권민창의 동고리즘이라는 채널로 지금 만든 지 한 5개월 만에 구독자 오늘 하나 1.7만 명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 역시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 채널 보시면은 구독자의 연령층이 나오잖아요. 네네. 어떻게 돼요? 대표님 채널? 저희는 20, 30대가 대부분이고요. 네, 20, 30대가 되게 많고 이제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사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죠? 30대 중반부터요 40대 중반까지가 거의 70%예요. 저랑 딱 10살 차이 나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없는 쪽에서 뺏어가시면 돼요. 제 것도 갖고 와요. 네, 그렇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네네. 저희 쪽. 그리고 여성분이 훨씬 많으시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돈이나 마인드셋을 다루다 보니까 남자가 조금 더 성공 많습니다. 한 6대 4. 6대4? 그래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저희는 7대3으로 남성이 거의 월등히 많고요. 최근에 다루는 컨텐츠가 아니었었으면 거의 8.5대 1.5로 남성분이 많았어요. 최근에 저희가 일본 쪽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여성분들이 오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자기한 아이템 많이 다루니까.
마인드셋이라는 출판사 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일단 가장 대표님의 가장 대표작 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네네. 이거 있고 네. 그리고 정윤진 대표님 네. 부의 변곡점. 부의 변곡점. 네. 그 정윤진 대표님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 돈 버는 형님들 그분의 저서고요. 네. 네, 엄청 유튜브 아니 그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엄청나게 피드백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뭐 네. 나 그분이 올린 것도 있고 네. 광고도 있고 막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관련된 책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출판사만 이제 제가 이야기 들었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는 뭐 일단 카피라이팅 그 온라인 클래스를 하나 열어가지고 요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 신문사 기고 같은 것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로서 이제 또 책을 또 계속해서 집필을 하겠죠. 네, 책을 집필하고 네. 그리고 또 출판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달리보라라는 독서 모임을 좀 런칭을 해가지고 달리버요? 달리보라 달리보라. 세상을 달리보라. 달리보라. 이 컨셉을 해서 또 독서 모임을 또 런칭을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카페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네.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책 읽는 사업가들 이래서 책사들이라고 해갖고 책사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인사이트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번아웃도 쉽게 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발제하시면은 대표님 거 발제문 할 때만 왕창 오고 다른 사람들이 발제할 때 좀 덜 오고 좀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사실 독서 모임을 이게 네. 그냥 기획이랑 운영만 하고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왜냐면 저는 이전에 제가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었거든요. 네. 직업군인으로 좀 오래 있었는데 그때 독서 모임을 제가 한 5년 정도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직업군인이요? 네, 직업군인 제가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네. 저는 그냥 전혀 그런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 사업 전에는 직업군이었다는 거죠? 네, 저는 공군에서 이제 20살부터 30살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와. 항공 정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용접이나 판금이나 뭐 도색, 도장 이런 것들. 네. 항공기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그런. 아니 전혀 어울리지가 네. 않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시다가 네. 국가에 이런 뭔가 네. 녹을 먹다가. 네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로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형 인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군대라는 집단을 제가 결코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군대는 유지 보수의 집단이잖아요.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뭔가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성장형 제가 발전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기획을 했을 때 그 반대에 항상 부딪혔던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했을 때 권중선 그거 하지 마.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러 만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너무 모난 돌? 정을 계속 맞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나? 그리고 나는 되게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제가 너무 튀고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0살에 더 이상 늦어지면은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3년 전이죠. 제가 올해 33이니까. 네. 와, 3년 만에 정말 많은 거를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책을 7권이나 쓸 정도면은. 네. 근데 군대 안에서도 제가 3권을 썼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군대 안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책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 안 쓰는데 너만 왜 책 쓰냐? 너 근무 중에 놀면서 책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나 억측도 좀 난무하고. 남들 놀 때 쓴 것 뿐인데. 네, 저는 새벽에 이제 그때 4시 반 5시에 일어났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PX병이었어요. 제일 힘든. 그럼요. 네, 감정노동하고 서비스직. 그렇죠, 서비스직이죠. 그나마 군대에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네. 저보다 밑에 사람이 오게 되면 좀 편하게 하는데 네. 이게 어디 가서 PX병이라 그러면 솔직히 조금 좀 그래요. 네, 남들 똑같이 군복무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도 군 생활은 다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카피라이팅, 신문사 기고, 작가로도 활동, 출판사, 그리고 독서 모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아니요, 개인 컨설팅은 지금 안 하고 이제 있습니다. 안 하시고 네. 5개. 5개 정도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하고 컨설팅, SNS까지 합치면 이제 7개 정도의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네. 계신 건데 실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제가 항상 2,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는데 그냥 항상 2,000이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그냥 그 더 이상 그 정도가. 대표님 뭐 네. 돈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한테 물욕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요즘 제가 좀 인사이트를 받은 게 나는 물욕이 크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물욕이 없는 사람이 네. 사람들한테 네. 돈의 돈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돈이 있어야지 결국 내가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의리 안 되고 결코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면에서는 자기 개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버는 돈은 저한테는 좀 충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2천만 원 이상 벌면 물욕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욕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작가님은 네. 수많은 플랫폼이 많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면 제가 5, 6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콘텐츠화 시킬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인사이트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작년 한 6월까지 월 80, 90밖에 못 벌었거든요. 네. 진짜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순간 6월에 80 벌다가 11월부터 제가 작년 11월부터 월천을 찍었어요. 네, 월천을 찍었는데 이게 결국 저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같은 게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이나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간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걸 보여줬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수익화를 못 시켰는데 이걸 딱 깨닫고 나서 트랜스퍼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광고도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로만 월 뭐 7, 800 이상 벌게 됐죠. 네.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7, 800을 벌죠? 뭐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유입을 해서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돈을 번다는 뜻이지 인스타그램 자체만으로는 아닌 인스타그램 거죠? 자체만으로는 뭐 유튜브처럼 시청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맞아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궁금해요.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책 광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출판사 책을 제가 홍보한다고 광고를 안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광고를 좀 많이 받았는데 간단한 거는 출판사에서 광고를 맡기려면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맡길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광고를 맡겼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광고비를 책정했어요. 그럼 출판사에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한테? 아무래도 자기 책을 많이 팔리는 게 목적이겠죠. 100만 원을 줬으면은 적어도 100권 이상 팔려야 되잖아요. 로아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마케팅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맡겼는데 너무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광고 끊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잘 쓰는 글을 소비자들이 잘 읽을 수 있게, 잘 공감될 수 있게, 잘 와닿을 수 있게 컨텐츠로 변화시켰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뭐 5가지 특징. 이런 것들 이제 저희는 반엄이나 포로 효과라고 이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 MBTI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MBTI 저는 혈액형 있었잖아요. B형이다 이러면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 A형이요. A형이세요? 네. 그러면 좀 마음은 약간 소심하지만 또 누구보다 따뜻하시죠. 마음은 좀 따뜻하죠. 따뜻하려고 노력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은데 가끔은 또 밖에 나가 놀고 싶죠. 네, 저 MBTI가 ENFP예요. ENFP. 활동가시네요.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싶어요. 다양한 걸 하고 싶은데 I가 좀 48% 정도 되네. 그렇죠. 네. 또 근데 사람도 좋아하지만 가끔 또 혼자 있고 싶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사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24시간 밖에서 놀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없죠.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럼요. 맞잖아요. 힐링하고 싶고. 또 차가워 보이지만 처음 봤는데 누가 따뜻합니까? 처음 보면 차갑죠. 근데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시죠. 그럼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엄이랑 포로 효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후킹을 시켜버리고 1, 2, 3, 4, 5, 6, 7하고 8, 9장이 이 책의 내용에 있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영감을 받아 만든 컨텐츠다. 책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서 책 많이 샀어요. 저희 출판사 아직 이런 방법으로 책 엄청 많이 샀어요. 보면은 뭐야 이러면서 나네. 책 많이 샀고 또 선물도 많이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맞아요. 제가 이미 팔로우 해갖고 계속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봤는데 보니까 딱 봤는데 글이 되게 멋있어. 옆으로 보다 마지막에 책 광고. 그래서 되게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이 내용과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더 딥하게 더 괜찮은 내용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계속 광고가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딜을 했죠. 왜냐면 처음부터 광고를 저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잘 만든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의 인사이트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 도달이나 노출이나 좋아요나 뭐 저장이 이 정도 됐다. 당신이 이 정도 가격으로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다. 뭐 미키스 한 3번 정도 진행해봐라. 프로토타입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사 뭐 많이 들어올 때는 진짜 제가 한 달에 한 컨텐츠만 50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 딜을 하면서 네. 이제 한 3개월만 해봐라. 네. 파일럿으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괜찮으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네 회사가 이제 권 작가님하고 톤앤매너 맞으면 네. 다음번 출간된 것도 계속 당연히 하겠죠. 네. 와, 이렇게 50개 이상의 출판사와 일을 하시는군요. 50개까지는 아니고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한 15군데, 20군데. 그래도 그게 진짜 엄청 많죠. 네네. 보통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책은 내잖아요. 출판사에서 네, 맞아요. 먹고 살려면. 와, 그러면 꽤 괜찮네요. 네. 만약에 하다가 책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책이 안 팔리면 뭐 근데 보통 끊기겠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좀 계속해서 잘 팔 수 있을까를 좀 연구했던 것 같고 가격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좀 안 나오면은 제가 뭐 2개, 3개 정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관계를 좀 계속 꾸준히 유지했던 것 같아요. 현재도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중이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네. 이제 권 대표님처럼 네. 어찌 됐건 간에 좀 무언가 네. 뭐 광고는 아니더라도 책 광고는 아니더라도 네. 좀 시작을 하고 싶다 나도 네. 인스타그램을 네.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초보자가 네.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면 좋은지 조금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 저는 이제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명언 동기부여 글 했다가 갑자기 자기 일상 올리고 애기 사진 올리고 먹는 거 올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다 좋아하겠지.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알고리즘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글로 할 거면 글로 가고 카페 소개를 할 거면 카페 소개만 가야 돼요. 내 얼굴은 정말 간혹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지 같은 결로 하나로 가야지 알고리즘이 이 계정이 여기에 최적화된 계정이구나 밀어주는데 내가 다른 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계정이 그냥 잡탕이 돼버려요. 다 지인들만 팔로우되고. 그쵸. 선팔 마팔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효율이 없는 계정이에요. 나만의 컨텐츠 만드는 중요성을 네. 좀 아까 전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줬는데 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팁. 사람들이 또 약간 착각을 하는 게 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내가 그 분야에서 최소한 고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착각인데 내가 초보라도 상관없어요. 왕초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팁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계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가 배우고 공부하는 일지 같은 걸로 그냥 인스타를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팔로워들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파적인 장면만 보여주는데 네. 그게 사진 몇 장으로도 내가 구매 대행에서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죠. 그 일장을 그냥 카피로 만들면 되잖아요. 큰 글로. 뭐 해외 구매 왕초보가 뭐 이렇게 하는 법. 뭐 5만 원 버는 법.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 내가 부족해. 내가 이걸로 월천 월이천 벌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바로 사고 막 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도 되고 부족하면은 더 부족한 사람 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성장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가르칠 때 우리가 잘 가르칠까요? 중학생이 잘 가르칠까요? 중학생이 더 잘 가르쳐. 그쵸. 왜냐면 2, 3년 전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 거의 예. 20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슬기로운 생활이었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평범해. 난 특별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무조건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건 있거든요. 그걸로 컨텐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네. 제가 최근에 살을 많이 뺐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다이어트는 진짜 짱이잖아요. 다이어트 연애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네. 어차피 누구나 헤어지고 사귀고 하니까
다이어트도 누구나 살 빠지고 네. 찌고 하잖아요. 네. 네. 제가 3개월 만에 15kg 감량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와 대단하신데요. 네, 주비스로. 네. 대표님 그 동거리 좀 보면은 네.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셋을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게 뭐 사실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노력의 역치를 좀 올려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의 뭐요? 네. 노력의 역치를 올려라. 역치. 그러니까 기준을 올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의 기준이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사냐면 보통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한 1시간 하고 책 한 30분 읽고 씻고 출근해서 저녁에 뭐 한 8시 9시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가서 또 책 읽고 그러니까 뭐 일에 미쳐서 하는 저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제가. 근데 누군가 봤을 때 이거 미친 노력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기준이에요. 그냥 디폴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의 기준을 올려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30분 책 읽고 뭐 20분 책 읽고 나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그게 아니라 위안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해보자 라는 그 기준을 좀 더 본인을 좀 더 믿고 크게 줘라 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그 성공이나 뭔가 내가 할 때 그 기준을 항상 10배 법칙을 좀 생각해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뭐 보통 이거 2-3시간 걸려요 하면 저는 이거 왜 20-30분 안에 못하죠?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출판계의 고정적인 뭐 관념 이런 거거든요. 책 한 권 내는데 1년 걸린다. 근데 제가 이걸 깨버렸어요. 왜 책 한 달 만에 못 내지?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 달 만에 했거든요 제가. 책을 5일 만에 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편집을 하고 디자인 맡겨가지고 이 실물이 나오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가 예약 판매를 거는 데까지 3주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실물이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깨야 된다. 10배 법칙, 10배 성장할 수 있는 법칙 1.5배, 2배가 2배가 아니라 10배를 어떻게 성장시키지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10배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꾸준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꾸준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마라톤을 해요. 뭐 100명의 레이서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42.195잖아요. 그럼 이 결승선에 이 100명을 위한 100개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은 한 35km, 37km 갔을 때 95명이 나고로 해요. 그리고 40km에서 3명이 나고로 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죠? 2명이 남죠. 그럼 나머지 2명이 결승선에 갔을 때 이 100개의 선물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스타에서 제가 인스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100일만 꾸준히 해보라고 하는데 이 100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10만 회가 제가 2번인가 3번이나 나왔는데 16만 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0일을 꾸준히 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 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근데 이거 꾸준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예. 꾸준히만 해도 상위 1%, 2%가 된다. 예. 명확한 컨셉을 잡고 꾸준히 해라 라는 말씀을 좀 어떤 분야든 그거는 통용되는 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이제 온꿈사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구독자와 이제 회원들을 만나는데 이제 네. 그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투트랭님 지금 이 시장 레드오션인데 제가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무조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이렇게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고요. 힘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전에 다 많이 맞아요. 네. 못하시고 진짜로 특출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사람만 남아서 돈을 네. 벌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네. 정말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셀러예요. 셀러분이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다면 정윤진 대표의 부의 변곡점. 부의 변곡점.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저도 한 권 있어요. 직접 저자 사인도 받았고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네. 뭐 저희 출판사 책 외에 제가 네.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네. 개인적으로는 이 셀러라는 것도 결국 저는 그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럼요. 네. 개인 사업자로서 그냥 이제 뭐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주도적으로 더 이상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되게 유명한 기업들 회장들의 자서전을 좀 많이 읽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이키 필라이트의 뭐 슈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탕스의 뭐 규칙 없음이라던가 노룰스. 네 노룰스 노룰스 예 이런 네.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 읽으면서 저는 좀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칙 없음이라는 책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 제가 엄청 추천드렸었어요. 네 예, 저도 그 책을 네. 읽으면서 현재 넷플릭스가 조금 안 좋긴 하잖아요. 맞아요. 안 네.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네. 드라마티컬한 변화를 일으켰던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OTT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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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뭐 얼마에 인수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거절해가지고 블록버스터. 그 네. 회사는 망해버리고. 네네 블록버스터. 네. 그 회사의 그 인사나 이런 뭔가 사람을 대하는 네. 방식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줬거든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책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어쨌든 1인이지만 나중에는 그럼요.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법이라던가 컨트롤하는 법이라던가 그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나 뭐 인생에 대한 모든 인사이트들이 이 책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어때요?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는 어때요? 잘 살게 제 책이라서 차마 뭐 추천을 못 하겠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조금 뭔가 무시도 당하고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을 때 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잘 살면 돼. 맞아요. 예, 그런 잘 살아라 네. 뭐 그게 최고의 복수다도 추천. 그 책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은 보니까 게스트들도 많이 모시고 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책을 썼던 저자분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네. 하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부자라는 게 네. 진짜 막 하늘이 내린 부자처럼 큰 부자를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최소한 뭐 경제적 자유 정도만이라도 이룬 사람들 네. 또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준이 또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대표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특징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는 해야 할 이유를 찾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할 변명을 찾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아서 레드오션이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 핑계거든요. 예. 다 핑계인데 성장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태도로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뭐에서 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거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자들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요것만 넘으면 네, 이 돌을 넘으면 내가 성장하겠지. 제가 예전에 권 팀장이라는 분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있으면 환영한대요. 변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본인이 더 성장했을 거에 대한 그 상상을 하면 희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문제를 환영하니까, 문제가 더 두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어떤 때든 어느 시기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니까요. 네. 제가 하도 뭐라고 해갖고 네.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못 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네. 안 된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랬더니 요즘에는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아예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화장실 가죠. 직원들이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니까 지금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네네. 분명히 직장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네네. 같고 해서 연봉을 오르게 하는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하나인 게 네. 어떤 거냐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1억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난 올해 1억을 벌 거야 1억을 벌 거면은 전반기 내에 나는 뭐 6개월 안에 5천만 원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보고 그러면 그게 세분화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가 내가 보이고 네.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가 내가 보이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나는 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을 해버리면은 100억이라는 게 안 잡히잖아요. 예. 근데 100억을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세세한 계획을 나눠야 잘 되잖아요. 써야죠. 그럼 예.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내가 하루에 얼마를 뭐 5년이라고 치면은 1년이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거의 한 1억 한 2천? 그러면은 하루면은 하루에 한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 수준에서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내가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꿈을 재설정, 뭐 이렇게 목표를 재설정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는 뭐 6개월 안에
어떤 걸로 8천만 원을 벌 거야. 그럼 어떤 게 8천만 원을 버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세워야 될 게 뭐 있을까? 1번 인스타그램 만들기, 인스타그램 1만 팔로워 달성하기. 2번 유튜브 이걸로 발송하기, 유튜브로 광고 수익 받기, 인스타로 광고 수익 받기.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나오면은 내가 여기서 시간을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밑에서 세분화 시켰으면은 뭐 출근 전 뭐 30분 동안 독서하고 여기서 인풋 쌓아서 이 아웃풋을 토대로 컨텐츠 만들기. 퇴근하고 뭐 40분 이거 해서 이걸로 유튜브 컨텐츠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밑에 것도 됐다 없죠.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또 되게 거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시간을 관리해버리면은 2, 3, 4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할지 이제 정확히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런 그 돈 버는 뭔가 마인드와 인사이트에 대한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기 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네. 이제 요즘에 그런 영상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했었었는데 음. 나도 저런 방법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구획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도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맞아 나도 저런 방식이었어. 나도 저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막상 컨텐츠화로 풀어내려고 하면은 그냥 이게 난데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팁은 네.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네. 예를 거기서 들면 뭐 주제만 정해갖고 네, 내용만 다르더라도 신사임당님이 월 180만 원이었는데 100억 자산가가 됐잖아요. 5년인가? 뭐 모르겠어요. 네. 뭐 7년인가?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컨텐츠를 다뤘어요. 음. 그러면은 대표님은 월 얼마 벌었는데 지금 얼마 자산가고 몇 년 동안 한 게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뭐 1억인데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102억 자산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잘 된 폼을 따라하세요. 아.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플롯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고 이 사람은 1, 2, 3, 4, 5를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잘하기, 뭐 긍정적인 생각하기, 3번은 벽면보다 이유 찾기도 했다. 그럼 나는 1번을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비완벽인 상태로 뭐 시작하기, 2번은 뭐 누구에게나 친절하기,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표님만의 인사이트가 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나 친절해라. 지금 저 들어왔을 때 되게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인연들이 나중에 또 오래 가게 되더라. 그럼 대표님만의 이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처음 모방을 했지만 이거 풀어내는 거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저가 온라인 비즈니스 할 때도 네. 사실 2등 전략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 누군가가 박 터지게 만들어 놓은 트래픽을 네. 저도 2등이 돼갖고 맞아요. 1등만큼은 안 하더라도. 근데 맞아요. 요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말 맞아요. 제가 왜 동고리즘을 했냐면은 결국 이 돈이라는 주제는 절대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컨텐츠 키워드에 보면은 신사임당님, 김 작가님 보면 거의 180만 넘잖아요, 구독자가. 1등이 180만이다? 그럼 난 적어도 18만은 가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 마케팅을 했다, 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0만, 30만 1등이거든요. 그럼 내가 엄청 잘해봤자 2만, 3만이겠네? 그럼 쉽게 가자. 그럼 일단 컨텐츠를 여기에, 그리고 내가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을 내가 돈을 섞어서 넣으면 되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동고리즘이라고 한 거죠, 저는. 네. 대표님, 저는 네. 취미로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네. 뭐 진짜 많이 읽는 사람에 비하면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2권? 엄청 많이 읽으신대요. 저보다 많이 읽으신대요. 그래요? 2권 정도는 주말에 한 권, 평일에 한 권 이렇게 해서 읽는 편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독서를 할 때 좀 잡식이에요. 네. 뭐 자기계발서도 읽을 때도 있고 유명한 책은 읽을 때도 있고 소설도 진짜 오지게 보고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독서에서 뭔가 이렇다 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는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독서에서 무언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자기계발서면 뭐 돈 버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연결이 저는 없고 그냥 한번 읽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배경 지식은 쌓이는데 이거를 책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책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대표님만의 인사이트를 좀 100% 기록해야죠. 그러니까 뭐 블로그를 하든 뭐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제가 왜 작가로서 어느 정도 유명해졌냐 했을 때는 저는 책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니까 책 낼 수 있지, 당연할 수 있는데 책을 저보다 많이 읽고 저보다 유식하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저보다 책을 많이 안 냈어요. 저는 7권 냈으니까. 저는 기록물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단순히 좋았다, 너무 유식해진 것 같아.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안 했을 때 그 기억은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록은 날아가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래서 항상 기록해라. 기록을 하고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 뭐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이 책에서 뭘 얻을 거야라는 좀 강박을 안 가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고 싶다면은 나한테 부족한 게 뭐 3가지 정도 적는 거예요. 나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기술이 부족해. 나 이게 부족해 적고 그 책을 읽으면 그럼 이걸 일단 내가 갖고 들어가는 거죠. 책 읽기 전에. 그럼 책 읽다가 이거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는데 여기 적용하면 되겠는데 라는 게 좀 나오게 돼요. 예,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뭐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누군가는 그냥 리드 헤이스탕스 너무 멋진데 오지는데 이렇게 읽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기 피드백의 4A 원칙 장난 아닌데 이거 aim to assist, actionable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게 나한테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규칙 없음이 아니도 뭐 다른 책을 읽더라도 그게 생각이 나겠죠. 이거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딥다이브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책을 읽으면 내가 똑똑해지겠지, 좋아지겠지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적 없는 항해와 같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네. 그냥 현실 세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쉬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걸 읽어갖고 뭔가 대단한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읽은 거는 아니었고 네. 이제 좀 목적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겠네요. 저도. 근데 그거를 제가 막 그렇게 책을 읽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책은 유희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활자 자체를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희열 느낀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저녁에 늦게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희열 느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활자 자체에서 희열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미 본인이 그냥 거기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당신 그거 도움이 안 돼.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공하고 싶거나 본인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뭔가 계속 내가 목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여기 저희 그 구독자분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 기혼자예요. 네네. 그리고 다 아이가 있고 네. 가정을 위해서 네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이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30대 중반 정도 아니세요? 저 40대 중반입니다.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주비스의 효과가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네네. 그 만화책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맨날 이래요. 저희 큰아이가 책을 읽는데 네. 그림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솔직히 말해 글자 안 읽지 지금 되게 성질을 내요. 나 글자 다 읽는다고 이러면서 막 앉아서 6시간을 봐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건가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결혼 안 했고 아이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해요. 애기를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얘가 똑똑해지고 뭔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까지 단 한 권도 책을 안 읽었어요. 정말요? 네. 25살 말부터 책을 읽었는데 군대에서부터? 그쵸. 25살 12월 제가 10며칠부터 읽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우연히. 근데 제가 왜 어릴 때 책을 그렇게 싫어했냐면은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으면서 나한테 맨날 책을 읽으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면 되는데 그 질문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방형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너 이거 솔직히 그림만 보지 이게 아니라 이거 만화책 보고 어떤 걸 느꼈어? 어떤 게 좋았어? 어떤 부분이 좀 재밌었어? 이렇게 약간 개방형 질문으로 아이의 의사를 좀 존중해주는 식으로. 이것도 넷플릭스에 4A 피드백이라고 있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 선우요. 선우가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좀 더 뭐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도움 될 것 같은데? 약간 요렇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계속 책만 이렇게 읽으니까 걔도 따라 보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게.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책을 안 읽으시면서 저한테 항상 책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네, 일단 네. 대표님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대표님 작가님 네. 앞으로 계획이 조금 궁금해요. 대표님 이제 전역한 지 3년 네, 되신 네. 거고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된 거는 진짜 1년이 조금 안 되신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되게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제가 뭐 엄청 장대하고 막 엄청 거시적인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계획이나 꿈이 그게 막 꿈이나 목표가 크게 없거든요. 무력이 없어서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무력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계획은 그거예요. 2022년 자기개발 경제경영 분야에서 마인드셋 출판사 1등 출판사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이룰 거고요. 그리고 이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에 몰입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질문이 우선적으로 좀 뭔가 새로운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과 약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독서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마인드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